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항소 포기를 하는 최종적인 이 결정을 한 것이 예.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합당하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차차 앞으로 이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드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단적인 게 이제 배임 같은 경우인데요. 예. 네, 특경법상 배임은 무죄가 나오고 일반 업무상 배임이 유죄가 나왔어요. 예. 특경법 배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이렇게 뭐 죄를 저지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예. 이 사업 약정 시기가 2015년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5년 뒤에 분양을 하는데 5, 6년 뒤에 아파트 가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특경이 유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5년 뒤에 아파트 가격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이거를 유죄로 만들려면요. 김만배 씨한테 뭐 미래 예지 능력이 있다는 걸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아니면 법리를 바꿔야 되는 건데 사후적으로 뭐 이런 거 주장할 수 있죠. 사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 벌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특경으로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대법원 판례 바꿔보자 하고 이렇게 상소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검찰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큰 예. 문제가 있어요. 그럼 사후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망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사업이 망해가지고 손실이 났어요. 그럼 배임액이 0원이 돼요. 그럼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약정신 2015년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면 특경법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법론적으로 이거를 보완을 하자. 기존의 단순 배임죄나 횡령죄 형량도 상향을 시키자. 그래갖고 해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법론적 기준도 많이 논의가 되어 왔고 저는 그런 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1심 재판부 판단도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배임 그 액수가 많은데 특경법으로 처벌을 못하니까 그럼 단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은 하되 그 대신 구형량은 그러니까 선고형은 특경법 수준에 맞춰준 거죠. 예. 그리고 상당히 높게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기존보다. 유동규는 이제 검찰은 7년 고형했지만 8년을 받은 것이고 정민용 씨는 이제 검찰은 5년을 고형했지만 이제 징역 6년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갖고 5명 모두 2분의 1 이상이 다 나왔고 예. 주형에서 그리고 이제 2명 같은 경우에는 더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뭐 외관상 봤을 때 이건 항소 안 하더라도 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예, 박상수 변호사님. 법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일단은 그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왔어요. 예. 네, 일단 무죄가 나온 범죄가 있는 거죠. 무죄가 나온 범죄가 있고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죠. 배임죄 폐지가 되게 될 경우에 지금 이번에 배임죄 유죄 나온 것들은 면소 결정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유죄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되는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 혐의가 다뤄지기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무죄로 확정시켜서 끝내는 것이 정진상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야 되고요. 특경 배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김기현 변호사가 예. 법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굉장히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말씀을 해주셨으나 예. 대장동은 예.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고요. 첫 번째. 예. 두 번째. 만약에 저렇게 해서 특경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예. 이러한 형태의 투자 상품 형태에서 벌어지는 배임은요. 앞으로 특경 배임을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너무 이익이 많이 났다. 그렇죠. 그거 처벌할 수 아실 없는 거예요. 것이다. 그래서 배임의 형량을 높이자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분들이 알고 있는 걸 알아요. 왜 제가 아느냐. 제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2019년까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동안에 바로 이와 같은 펀드라던가 이런 데 금융사기나 금융범죄들에 있어서 특경 배임을 적용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당시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변호사, 회계사, 경제학 교수들이 다 같이 하던 얘기예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법리적으로 지금은 한계가 있으니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예. 문제들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유지해왔던 물론 김기현 변호사 포함도 있을 건데 그 스탠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론하실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누군가 저도 대장동 일당들이나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처벌받고 그 사람들 뭐 재산이나 이런 거 그냥 환수되고. 다 환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특경법도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음. 특경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리딩 같은 것도 특경법에서 다 비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 박상수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시기를 입법론으로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법이 아직 안 바뀐 상황에서 아. 예, 안 되는 걸 억지로 이걸 처벌을 해야 되니까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잠시만요. 아니겠습니까? 예, 반론. 대법원 판례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전원합의체로.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 있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거를 실드 치면서 항소 포기를.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변호사로서 이야기할 그리고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변호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인가요? 검사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항소를 해서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 시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무죄 확정됐습니다. 배임죄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이 유죄로 살아있게 된다면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살아 있었는데 예. 이해충돌 방지법 무죄를 확정시켜 준 것 그리고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밀고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결국 대장동 일당은 이 수천억의 돈을 가지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이 김만배가 만수르가 됐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뭐 첼시도 인수할 수 있다, 축구단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예. 일단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 입장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면 검찰로서는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특경법이 한계가 있는 게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특경법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때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대법원 판례를 바꿔보자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치 뭐 정신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 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되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거는. 미신범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미신범이라고? 정신적으로 누굴 죽였다 아니 미신범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항소라는 걸 결정을 할 때 예.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도 맨날 합리적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얘기를 정신적으로 하시잖아요. 죽이는 건 이게 불능미신 그러니까. 미신범이잖아요 지금. 잠깐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번복 가능성이라는 걸 좀 예. 해봐야 돼요. 번복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항소해도 사실상 특경법이 인정될 가능성이 법률가로서 봤을 때 없어요. 근데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률을 잘 모르시는 예, 분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 정치적으로는 전 패착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당 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날 5시까지도 이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항소할 거로 했는데 항소 안 한대? 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노만석 예, 대행한테 노만석 대행.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저는 예.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는 모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판결문을 분석해 봤을 때 항소를 하지 않은 결정은 뭐 이것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다만 뭐 저는 차라리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 그냥 항소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더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